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김정인 시인의 첫 시집 힘없는 질주 출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박종명 인사드립니다. 서정시학 출신의 첫 시집을 여기서 출판 기념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정인 시인이 처음 등단했을 때 뭔가 저 사람이 앞으로 계속 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법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뭔가 앞으로 또 자기 길을 걸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집을 안 내고 등단하고 10년이 넘어가도 안 돼서 뭐라고 좀 얘기를 했고, 또 시창작 팀에서 시를 보면서 충분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신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시집 제목 저 힘없는 질투라는 저 제목이 안 맞는 말을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법과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민 시인의 시 속에는. 그래서 서정시학 등단자 중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시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잡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잡지 출신 중에 훌륭한 시인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잡지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평론가는 또 자기가 이 사람이 앞으로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도 또 한 가지 마음이죠. 그 보람과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등단하고 10년 이상 시집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끝나가는 시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에서 시집을 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처음에 뭐 소규모로 몇 사람 모여서 출판 기념회 한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품격을 갖춰서 12년 만에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등단만 하고 끝나는 사람, 시집 한 번 내고 끝나는 사람, 끝없이 인생을 통해서 시집을 내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근데 대부분은 한두 권 내고 끝나고 한 권 내고 지쳐서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근데 시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끝까지 간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김정민 시인이 오늘 이 시집을 통해서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끝까지 걸어나가서 60, 70, 80까지 계속 시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날씨도 덥고 그런데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웹진 신광장 조주관, 그 다음에 웹진 신광장 디카시 주관입니다. 서정시의학에서 실컷 키워하고 농을 갖다 저거 데려와가 일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실컷 키워놨던 내가 데려와겠어. 근데 김정민 씨는 사회 보기보다 엄청난 성실합니다. 성실이 시의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집도 힘없는 집도 얼마나 좋습니까? 질투가 힘이 없습니까? 사실 질투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질투는 청보리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악마 속성이다. 그리고 또 적당한 질투는 좋거든요. 적당한 질투는 선의 경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발전하게 하는데, 힘없는 질투 따라서 힘이 없겠습니까? 질투가 있죠. 힘없는 채 하죠. 사실 질투만큼 악랄한 게 없죠. 모든 죄악은 질투에서 출발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힘없는 질투를 해가지고 역설에서 나오는 얘기죠. 저도 사실 서푼도 지마한 사람 초창기 시집을 냈습니다. 청년의 시작에서 내면서 그래서
뒤에서 밀고 도둑이 치는 진짜 실컷치 않았더만 마가 뛰가지고 조금 내지 슬픔도 진화하겠습니까? 진화하면 안 되죠. 그냥 슬픔은 하나 잔잔해져야 되는데 슬픔도 진화한다고 했는데 김종민 씨는 첫 시집을 내면서 시의 명금 한 자를 얻은 겁니다. 그 다음 좋은 시인이 좋은 시집 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좋은 시인이 좋은 시집을 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무 끼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유심히 봐왔거든요. 그 다음 저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시는 일단 좋은 시를 많이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웹진 신광경 디카시 쪽에다가 뭐 하루 한 편씩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모든 게 우리는 결과만 보고 얘기하지만은 서정시학에서 12년 동안 갈고 닦은 그 기량이 시 한 편 한 편이 천탁이 돼가지고 힘없는 질투라는 황금사안이라는 시집을 냈기 때문에 그도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원호 선생님께서 오시가 안경 딱 잡수시고 또 하는데 고맙죠. 왜냐하면 지금 웹진이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상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두주자, 후발주자들인데 상당히 저걸 많이 해요. 갑자기 뭐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꾸준한 힘과 바탕, 여러 사람이 끊임없는 그 힘 모아져가 만들어지는데 만들고 곱해가 조금 했다면 되는 걸로 알고 그래가지고 상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웹진 신광이 잘 되고 웹진 신광이 뒤까지 잘 되는 것도 봤더니 김정인 주간이자 부주간이 뒤에서 꾸준히 해줬기 때문이고 또 이런 좋은 시집을 내고 또 앞으로도 힘없는 질투가 명금 한자루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면 군림하는 강모의 무림 코스들이 군림하는 가운데서 뚝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덥죠. 밤에 잠 안 오죠. 근데 힘없는 질투를 생각하면서 이겨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축사가 이 축하의 말씀이니까 축하만 하겠습니다. 김종민 선생은 사사롭게는 저희 대학 후배고 또 저희 첫 시집에도 제가 글을 실어서 이래저래 가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첫 시집을 상지한 해가 2025년이 됐으니까 올해가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제가 어디 가서 말하려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뜻깊은 해예요. 여기 우리 최동원 선생님 고향인 수원의 최순애 여사의 오빠 생각 1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달래 꽃이라는 시집이 나오지 100년이 됐고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이라는 카프가 창립된 지 100년이 됐고 그리고 신춘문예라는 제도가 생긴 지도 100년이 됐습니다. 1925년에 동아일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김종민의 시집이 나오네요. 내년에는 이제 작가 박경리의 탄생 100주년이고 시인 박인환의 탄생 100주년인데 저 사진이 박인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축사의 말씀. 마지막으로 시를 이렇게 폄하하고 해석하는 일이 보통 제가 하는 일이지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김종민의 시는 1인칭 고백장으로서의 서정시는 분명한데 그 정보 노출이 별로 없어요. 다 해석자가 유추해야 됩니다. 그런데 맥맥히 흐르는 그런 일관돼서 그게 뭐냐면 결국 힘없는 질투가 뭐냐. 저건 표제시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시집 전체를 아우르니까 질투라는 게 타인을 향한 불타는 어떤 적개심을 동반하는 건데 힘없는 게 톤다운을 하는 순간 자기를 향한 푸념으로 바뀌어요. 그게 낭만적 퇴행이죠, 일종이에요.
그게 김정인 씨가 갖고 있는 이상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신대 전반적으로 다 사랑의 간절함과 불가능성이 동시에 오고 그래서 어느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간절해서 불가능한 건지 불가능해서 더 간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의 상실감이 동시에 오면서 그 본인을 향한 퇴행적 낭만성을 충족하듯이 그러니까 읽기가 편안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롭습니다를 김정민에게 주고 싶습니다. 축사로. 그래서 더 지치지 말고 좋은 시간 쓰시고 또 훌륭한 시인도 자라기를 무럭무럭 지내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가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놓인 바로 그림자 없는 정원은 비로소 안식을 찾았을까? 나는 아무 의자에나 앉았다. 눈이 바깥과 안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벽과 벽 사이의 삐그긴 이음새에 마무리 짓지 못한 이야기가 곤란하게 걸려 있을 것이다. 오래된 가루가 내뿜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부여한 하늘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아무 의자에 앉았다. 간혹 시간을 죽기도 했다. 그러다 예고 없이 약동하는 고백처럼 소나기에 들린 창가를 만나기도 했다. 나는 멀리로 돌아 가장 구석에서 시작을 했다. 남는 건 굶주린 밤이구나 들여다보는 얼굴이었다. 들어서거나 나간 흔적 없이 완벽한 어제와 같은 모습 그대로 그때까지 가만히 유지되어야 할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집, 그 외에는 필요하지 않은 이쪽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최기리 힘없는 질투. 이토록 다정한 밤이라니. 크리스마스가 아직 반년이나 더 남았는데 잔인한 폭염 위에 누가 벌써 겨울을 가져다 썼을까?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한때를 가늘고 긴 금에 서로 얽은 채 반짝이는 작은 공 몇 개가 길가에 굴러다녔다. 내 주머니에 든 투명 유리공 안에는 감탄된 적 없던 꽃송이만 간헐적으로 우아한데 세게 지면 부서지는 하나의 세계처럼 두 손바닥으로 감싸지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저 시간처럼 매번 새로워지는 은유 속에서 포함되어 왔던 것은 그저 누더기였을까? 그러므로 과신했던 목소리가 뱀처럼 기어나오고 불안한 갈림길 속에서 빛나던 것은 방향 없이 쫓기며 멀어지던 나의 눈동자. 이토록 다감한 밤을 길에서 만나다니 손바닥을 펼치면 부서진 유리에 베인 하루를 들킬 것 같아 가만히 두 손을 모은 채 흐르는 땀을 닦지 못했다. 아직 걸음은 멀었는데 치닫지 못했던 나의 질투는 남몰래 버려져야만 했다. 김정민. 네, 감사합니다. 산책
종일 우리를 통과한 오래된 길을 걷는다. 그 봄날 부풀어 오르던 가슴을 발자국으로 세어보다 보폭을 짧게 참아 본다. 어디까지가 아름다웠던 걸까? 발끝으로 깊어지는 그대에게 가는 길. 흐려진 시야에 흩날리는 그대와 나의 날들이 가을 이파리 따라 허공의 손짓을 그려내고 있다. 어서 오라는 듯, 어서 가라는 듯,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일까? 서로 이마를 맞대면 그대와 나는 앞이고 뒤였는데 그대가 만져주던 그대 앞에 이마를 가만히 만져본다. 찬 이슬이 맺히는 가을 산길, 앞서가는 짧은 산 그림자를 그대처럼 쫓아가며 그대가 잠겨있는 만추의 풍경 속으로 나의 숨결 하나 스며든다. 감 잡다. 도시에서 유학하던 아버지는 배가 고프면 설익은 감을 따 아래목에 넣어두고 배가 고플 때마다 손을 넣어 가만 감을 만져보셨다는데 단단한 감이 물러지기 시작할 즈음 밤이 깊어가고 만지면 보일 듯 말 듯 파문처럼 감의 껍질 위로 동그라미가 뜨는데 침이 고이고 이불 속에서 설익은 감을 조심조심 눌러보며 나중에는 엄마의 젖가슴도 그렇게 또 나중에는 갓 태어난 내 정수리도 그렇게 조심조심 눌러보셨다는데 아직도 감나무를 보면 설익은 감을 따 가만 만져보시는 아버지. 초록빛이 도는 감 위로 아버지가 비치고 아버지는 약관의 청년이 되고 초록감이 붉게 익는 것만이 세상 가장 큰 소원이던 그때가 청년의 눈 위에 되비치는데 그런 아버지를 볼 때면 나는 내 바로 전의 생을 조심조심 더듬어 기억해내곤 하는 것이다. 바다가 하는 일. 바다가 모래 위에 쌓였다. 사람들은 오후 6시가 놓인 바다를 밟으며 두고 온 식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사라지는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하나의 저녁이 되었다. 아침이 되면 불신의 햇살이 구석의 골목마다 쌓였다. 퇴색된 저녁바다가 좀 더 힘을 주며 일어섰다. 일어서지만 지난 저녁을 비밀로 가진 시간을 밀며 되돌아온 그림자. 사람들은 기쁜 척 길게 꿈꾸었다.
오랫동안. 풀이 많은 언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친 희망은 오히려 지난 저녁이 그리웠다. 바다가 모래를 지나 골목마다 쌓였다. 급격한 경사각을 지닌 길을 따라 밀려든 밤. 여기와 저기에 구분 없는 언어였다. 비로소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되었다. 바다는 이해를 초월한 평화였다. 끝. 김정인. 그는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갔다. 좁은 골목을 지나 야트막한 오르막을 천천히 걸었다. 따르던 어둠이 점점 멀어졌다. 붉은 대문집 마당을 지나갈 때 강아지가 낑낑대며 자신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 슬픔과 희망이 막연하게 뒤엉킨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로지 하나의 끝을 바라보았다. 오르막은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처음을 둔 채 계속되었다. 하수구에서 태어난 날벌레처럼 무한히 자라나 온통을 뒤덮는 한숨처럼 어제의 꼬리가 그의 발목을 낚아챘다. 잠시 비틀대기는 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끝이 잠깐 흔들렸을 뿐. 그는 다시 한 발을 내딛는 것으로 삶을 대신했다. 더러움과 깨끗함은 현실적이어서 명확했다. 처음부터 그가 뒤쫓던 것은 등 뒤에 달라붙은 텅빈 황무지.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절망이기도 했다. 그는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가 걸었다. 끝없이. 잘못 놓인 보도블록. 내가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두고 온 침묵이 생각났다고, 부풀어 오른 어둠이 등을 떠밀었다고. 단지 혼잣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발끝에 걸린 보도블록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아주 사소한 실수로 잘못 놓인 사각형은 자신의 모서리 하나를 허공에 놓고 있었다. 연속성을 잃은 어제와 오늘처럼 예측할 수 없는 다음이어서 오히려 간절한 기도였다. 어쩌면 나는 갑작스러운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멀어지지만 않는다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 갈래의 길 앞에서 오랫동안 말라가던 그날은 순간과 순간 사이에서 뿌리 내린 그림자였다. 덩굴이었다. 밧줄이었다. 무엇이든 낚아채는 다짐이었다. 그때의 내가 차라리 잘못 놓인 보도블록처럼 현현한 울음이었다면 설명되어지는 이정과 이유가 있었을까? 내가 뒤돌아봤을 때 솟아나는 기척은 너무 은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 따사로운 겨울입니다. 라면 한 봉지와 반 봉지 뚝 잘라 구불구불한 길을 펴고 불리면 하루에 일용할 뜨거운 가슴과 양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쯤 급하게 머리 숙이지만 언젠가는 저 너머 곱디 고운 시간 위에서 느긋한 숨을 쉬리라. 남은 라면 반 봉지를 단단히 여깁니다.
우느라 납작해진 구름에게 흩어지지 말라는 손짓도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여지없이 무너질 터미처럼 아름답게 피고 지는 문장들입니다. 여전히 밝게 빛나는 삶이 있다며 부드럽게 부러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침묵이 엎드립니다. 죽는 일이 저의 몫입니다만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익숙해서 단호한 불행처럼 오늘의 뜨거운 몇 줄은 아주 길었고 안과 밖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한 주머니는 참으로 가볍습니다. 따사로운 겨울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빌부도 주기까지 또 이김에 이할스티 노랗들이 수비 두시도라 빌라 츠베티 온 딱딱도 다스보이던 프로다를 가르친 이크로 이 납세제 이 토기 세러야 모래집도 밀리온 아리클로스 이자크나 이리시
가고 싶어